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걸 넘어서 진짜로 더 괜찮은 사람, 남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요, 바로 그 길로 가는 여정, 용기 있는 개방성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장면 하나로 말이죠. 백화점에서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. 이제부터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해? 근데 착한 아이가 된다는 게 대체 뭘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엄마가 누나 그만 좀 놀려! 이렇게 말했다면 그건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잖아요? 그러니까 따르기 쉽죠. 하지만 착한 아이가 되어라.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.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니까요. 이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죠.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서 시작해서 아주 강력한 해법까지 명확한 길을 따라서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. 우선 그냥 착하게 굴어라는 게 왜 문제인지부터 보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, 호기심,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라는 세 가지 핵심 도구를 살펴볼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개방성을 가진 신념으로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럼 그냥 착하게 굴어라는 말이 왜 문제일까요? 그건요, 단순히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래요.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특정한 종류의 성품, 그러니까 내면의 태도를 가꾸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. 그럼 그 내면의 작업,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? 바로 첫 번째 도구, 감정이입입니다. 감정이입이야말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기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감정이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글자 그대로 내 감정을 다른 사람 안으로 옮겨 넣는다는 뜻이에요. 다른 사람의 감정 속으로 나 자신을 던져 넣어서 그 사람이 지금 뭘 겪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. 이걸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? 좀 까다롭고 어쩔 땐 무례하게까지 한 이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감정이입은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상처와 두려움이 저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? 하고 상상하려고 애쓰는 거죠. 바로 거기서부터 연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두 번째 도구로 이어집니다. 감정이입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기 시작하면 당연히 호기심이 생기거든요. 저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?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. 사실 호기심은 우리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동기예요. 우리가 새로운 강좌를 듣고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심지어 친구한테 전화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? 묻는 거. 다 이 호기심 때문이거든요. 이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알고 싶다, 이해하고 싶다는 강력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우리가 그 똑같은 호기심을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다른 시민들한테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. 저 사람들은 뭐가 중요할까? 왜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할까? 이런 건강한 호기심이야말로 성숙한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거죠. 자, 이제 이번 여정에서 어쩌면 가장 어렵고 또 가장 깊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배우려는 정신을 갖는 건데요. 이건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걸 넘어서 그 사람에게서 배우려는 의지를 뜻합니다. 이 둘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? 예를 들어 철학자 니체에 관해서 배우는 건 그의 생애나 사상을 객관적으로 아는 거예요. 이건 호기심을 채워주죠. 하지만 니체에게서 배운다는 건요, 내가 동의하지 않는 그의 생각까지도 내 생각에 한번 도전하게끔 허용하는 거예요. 이야, 이건 정말 열린 마음, 즉 배우려는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.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서 대체 뭘 배울 수 있다는 걸까요? 원 자료에서 제시하는 예시들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자기 나귀한테 잘못을 지적당한 예언자, 이방인 뱃사람들한테 한 수 배우는 예언자, 심지어 점성술 차트를 보고 아기 왕을 찾아온 박사들까지. 교훈은 정말 명확하죠. 지혜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스승에게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좀 더 현실적인 예로 한번 가볼까요? 우리가 마르크스주의자하고는 생각이 정말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. 하지만 자료에서는요, 바로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스스로의 가르침,
즉,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짚어냈다고 말합니다. 자, 이제 감정이입, 호기심, 배우려는 정신까지 이야기했는데요.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. 아니, 이렇게까지 마음을 여는 건 너무 물러터진 거 아닌가? 내 주관이 없다는 뜻인가?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, 개방성을 동반한 신녀입니다. 네,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입하고 또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게 혹시 내 도덕적인 기준을 흐리게 만들고 용기를 잃게 하는 건 아닐까요? 대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입니다. 코린텐 붐이라는 분을 한번 보세요. 나치로부터 유대인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걸었던 분이에요. 이보다 더 확고한 도덕적 신념이 있을까요? 그런데 그분은 그 끔찍한 악과 싸우면서도 자신을 해친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. 테레사 수녀님도 마찬가지죠.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아주 단호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어요.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겸손함, 친절함, 그리고 깊은 존중의 마음으로 유명했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이겁니다. 깊은 신념과 깊은 개방성은 서로 부딪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. 사실 진짜 도덕적인 힘은 내 마음을 굳게 닫아 걸고 고집 부리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둘 수 있는 그 용기에서 나오는 겁니다.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합니다.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. 여러분에게 가장 예상치 못했던 스승은 누구였나요? 나와는 정말 의견이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진짜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쳐준 사람 말입니다.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이 모든 여정은 시작됩니다.